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5.18 왜곡을 주도했던 군 조직이 당초 알려진 국방부가 아니라 육군본부가 꾸린 80 대책위였다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80 대책위에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국정원장과 국방부 장관을 지낸 유력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과 전남지사 결선 투표가 오늘 시작됩니다. 후보들의 막판 경쟁이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광주 사고갑 재선거 후보를 전략 공천하기로 했습니다. 일방통행 시 구태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5.18과 관련된 군의 자료를 왜곡한 몸통이 국방부 5.11 위원회가 아니라 육군본부가 조직한 80 대책위원회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 80 대책위가 5.18 국회 청문회에 대비해 군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건데 당시 대책위원회에 참여했던 전 육군 장성도 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5.18 당시 군 자료를 왜곡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은 크게 85년도와 국회 청문회를 앞둔 88년입니다. 1985년 당시에는 50화국 범정부 차원에서 안기부조도 80위원회가 꾸려졌고 88년에는 청문회를 앞두고 육군본부와 국방부가 움직였습니다. 그동안 국방부가 꾸린 5.11 연구위원회가 5.18 왜곡의 핵심으로 거론돼 왔는데 1988년 초부터 활동한 육군본부의 80 대책위원회가 당시 움직임을 주도했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80 대책위에 참여한 전 육군 장성은 육군본부가 1988년 초부터 5.18 자료를 수집해 정리하고 육군 기밀실에서 국회 청문회에 대비한 예행 연습을 하는 등 활동을 주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육군 장성은 당시 육군이 5.18 대응 활동을 주도했고 육군이 국방부를 무시하는 분위기였으며 국방부가 이 문제를 터치하지 못했다고 당시 분위기를 설명했습니다. 또 이종구 당시 육군 참모총장의 지시로 소장직급의 육군본부 민심부장이 실무위원장으로서 정권을 위임받아 80 대책위를 이끌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자료에는 ETF가 군에 불리한 자료들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고 5.18 진압 계엄군 체험담도 군에 유리한 방향으로 고치게 한 사실 등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5.11 연구회가 국회 대책을 세우기 이전에 이미 육군의 80 대책위원회가 모든 대응 논리를 작성하고 관련 문서 왜곡과 은폐를 주도한 과정이 선행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육군 장성은 군 문서를 삭제하거나 왜곡한 적은 없었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군인들의 사기를 고려해야 하는 당시 육군의 입장에서 중립적으로 자료를 바꾼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80 대책위에는 누가 참여했을까요? 놀랍게도 전직 육군참모총장과 전 국가정보원장, 전직 국회의원 등 유력 인사들이 핵심에 있었습니다. 이어서 송정근 기자입니다. 육군본부의 80 대책위는 장성급 민심부장이 전체를 이끌고 군사연구실장 등이 포함된 자료준비팀이 주로 활동하며 5.18 자료를 모으고 정리했습니다. 당시 민심부장은 천용택 전 국방부 장관으로 국민의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을 역임하고 여당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당시 소장직급이었던 천용택 씨는 육군 참모총장에게 정권을 위임받아 80 대책위를 이끈 것으로 보입니다. 천 씨 아래에서 일한 군사연구실장은 당시 준장직급 조성태 씨로 조 씨 역시 천용택 씨에 이어 국방장관에 올랐고 참여정부 시절 여당 국회의원까지 지냈습니다. 80 대책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당시 육군 참모차장은 이진삼 씨로 나중에 신한국당 지역위원장과 자유선진당 소속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새누리당은 과거 5.18 왜곡 조작에 참여한 자당 국회의원 출신의 의원들에 대해서 즉각 재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80 대책위 실무에 참여한 장병들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책임자에게 물으라는 말만 돌아옵니다. 나는 군 출신으로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하고 온 거지 무슨 우리가 뭐 하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군부 독재를 거쳐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로 나아가며 진상조사 기회도 있었지만 이 유력 인사들의 5.18 관련 행적은 한 번도 검증되지 않은 채 묻혀 있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1년 중 가장 걷기 좋은 날씨가 요즘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맑고 따뜻하겠는데요. 하지만 아침에는 여전히 쌀쌀합니다. 산간을 중심으로는 서리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아침 기온 광주가 7도, 곡성 4도, 보성 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가량 낮게 출발했습니다. 낮에는 광주가 22도, 곡성 23도 등 대부분 지역 2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큰 만큼 옷차림 잘하시기 바랍니다. 큰 일교차로 인해 출근길 곳곳에 안개가 많이 끼어 있습니다. 낮에도 연무나 방무 형태로 남아있을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 광주의 현재 미세먼지 농도가 100 마이크로그램을 웃돌 정도로 높아져 있는데요. 우리 지역 오전에는 계속해서 나쁨 단계 유지하겠습니다. 오후가 되면서 점차 옅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광주가 7.1도, 영광과 장성 3.4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 장성 20도, 담양과 화순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가 17도, 강진과 해남 19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가량 높은 낮 기온 예상되고요. 곡성이 23도, 구례와 순천 22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과 전남지사 결선 투표가 오늘부터 진행됩니다. 민주당 당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도민 유권자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최종 후보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철은 기자입니다.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를 결정짓기 위한 전화 여론조사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진행됩니다. 후보자는 강기정, 양향자, 이용섭 등 예비후보 3명입니다. 민주당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한 ARS 전화 자동응답의 조사 결과 50%와 일반 시민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화응답 조사 결과 50%를 합산해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일반 시민들의 선택은 본선거 때의 투표 참여 못지않은 중요한 정치 행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공천을 받은 후보가 광주시장 선거에서 승리할 확률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ARS 전화에 참여하는 거 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참여해서 최악의 후보를 피한 차선의 후보라도 선택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 경선 결선 투표도 오늘부터 이틀 일정으로 돌입합니다. 신정훈 예비후보가 3위로 탈락한 가운데 김영록 후보와 장만채 후보가 결선에서 50% 이상의 지지를 얻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종 후보 결정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권리당원 ARS 투표 50%와 도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일반 여론조사 응답률이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론조사 응답자의 선택은 도지사 후보를 결정짓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민주당의 광주시장 경선 후보들과 전남지사 경선 후보들의 반칙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추격 중인 후보들은 경선 연기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강기정, 양향자 두 경선 후보가 공동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이용섭 후보 측이 불법으로 유출된 당원 명부를 무기 삼아서 구청장과 지방원 후보들의 지지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천을 무기로 자행된 폭력이었습니다. 이는 또 다른 불공정 선거임이 분명합니다. 또 불법과 반칙에 대해서 중앙당이 심판해야 한다며 경선 연기까지 요구했습니다. 명부 회수뿐만 아니라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 강력한 조치가 뭐냐? 모든 것이다. 이용섭 후보는 전혀 모를 뿐 아니라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광주 정신을 말하려면 품격을 갖추라고 강기정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이번 후보처럼 비방과 모함과 네거티브를 심하게 하는 후보는 저는 본 일이 없어요. 결선 투표를 앞둔 전남지사 후보들은 ARS 지지 호소를 놓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검토를 거쳐서 ARS 음성을 보냈다는 김영록 예비후보의 주장에 대해서 장만채 예비후보는 누구에게 문의했는지 분명히 밝히라고 압박하며 결선 투표 연기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의 경선 승리가 곧 당선이라는 인식 속에 후보들 사이에서 아름다운 경선 원칙은 이미 실종돼 버렸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6.13 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두 곳에서 진행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미 후보 경선이 시작된 광주 서구갑은 전략공천을 하기로 했고 영암 무안 신안선거구는 일반 유권자 여론조사만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계성 기자입니다. 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가
광주 서구가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경선을 치르지 않기로 확정했습니다. 후보를 전략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전략공천위원회로 결정을 넘겨버렸습니다. 경선 후보 접수를 마감한 지 닷새 만에 그것도 이미 후보 면접까지 마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전략공천을 선택한 것입니다. 민주당 공관위가 후보 심사를 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구 가운데 후보를 전략공천키로 한 선거구는 광주 서구갑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선 전에는 박혜자 후보와 송갑석 후보가 뛰고 있는데 이 가운데 한 명을 전략공천할지 아니면 제3의 후보를 내세울지는 아직 결정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이 누구를 선택하든 막대기만 꽂으면 된다는 식의 구태 정치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또 영암 무안신안 국회의원 재선거구에 대해 일반 도민 여론조사만을 100% 반영키로 했습니다. 다른 재보궐선거 지역과 달리 권리당원 ARS 투표 50% 반영을 없애버린 겁니다. 이런 방식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만 일방통행식 전략공천을 결정하고 기존 원칙과 동떨어진 후보 선출 방식을 선택해버린 것은 또다시 호남을 무시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올해 전남지사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정의당과 연대,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한 데다 투병 중인 가족 등 개인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며 좋은 후보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해 6.13 전남지사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단체들은 광주시장 예비후보들에게 광주시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가장 관심도가 높은 도시철도 2호선과 새마을 장학금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김현영 광주로 상임 대표이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도시철도 2호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장 예비후보들에게 시민단체가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어떤 답변을 들으셨죠? 네. 도시철도 공론화 시민 모임에서는 각 시장 후보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는데요. 민주당 예비 후보인 강기정 후보와 이용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공론화 과정을 적극 수용을 했고요. 네. 또 한편으로 이제 반해서 양양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광주를 디자인한다라는 취지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겠다 하는 약간 다소 애매한 입장을 밝히셨고요. 소수 정당인 정의당 나경채 후보, 그다음에 민중당 윤민호 후보 경우에는 도시철도를 백지화하겠다 하는 입장하고 공론화 과정을 적극 수용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렇게 각 후보마다 입장이 나왔는데 그럼 시민단체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일부 후보를 제외하고서 대부분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결정하겠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극 여기에 대해서 지지하고요. 네. 또한 이 추후에도 중요한 광주시의 정책이나 내용에 있어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시민들이 결정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일단 밝혀두고 싶고요. 또 하나, 이 문제는 광주 도시의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중장기적인 도시 건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 문제를 결정해야 될 것 같고요. 각 후보들이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을 구체화하고 공약하고 정책화하는 과정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민선 6기에서 결정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다시 공론화하자는 시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런 시각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바라볼 때 단순히 정치적인 호불호에 대한 문제라든가 반대를 위한 반대, 광주가 다른 그 시도에 비해서 낙후되어 있다는 이런 입장에서 출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문제는 지극히 어떻게 보면 시민들, 광주 도시를 어떻게 개발하고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도시철도를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시민들 의견이 무시되었다고 생각하고 네. 그것이 시민들이 이제 개입하고 시민들이 결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이
일부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것이 진행되었던 것이 상당히 좀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문제를 적극 추후에도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으로서 풀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장학금 조례가 어제 예비 후보들의 입장을 발표를 했었는데 어떤 것들이 나왔을까요? 네, 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 모임에서는 지난 4월 6일 각 정당의 시장 후보들에게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예비 후보인 양양자 후보와 나경채 정의당 후보, 그다음에 민중당 윤민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즉각 폐지와 이거 근거가 되는 조례를 즉각 폐지하자는 입장을 밝혔고요. 네. 다만 민주당 유력 후보인 강기정 후보와 이용수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했습니다. 네. 만약에 민선 7기에서 이 새마을장학금 특혜가 계속된다면 시민단체들은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세요? 네, 이 새마을장학금 특혜 문제는 이미 시민들하고 그다음에 행정공무원, 정치인들도 모두 다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침에 대해서는 합의하고 있지 못한 것 같고요. 그래서 새로운 지방정부와 새로운 의회가 구성이 되고 만들어지면 저희들은 구체적인 의원 발의나 행정부 발의를 통해서 조례를 폐지하고 이 문제를 공정하게 다룰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단체가 의혹을 제기한 새마을장학금 중복 지급이 광주시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가 지난 4년 동안 새마을장학금 집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한 번에 160만 원인 새마을장학금을 2차례 받은 새마을 지도자는 78명이고 3차례 받은 지도자도 3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는 중복 지급이 위법은 아니지만 시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새마을 지도자 한 가구가 한 번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강화해서 다음 달 초에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목포 해안경찰서는 지난 12일 어선 충돌 사고를 일으켜서 사망자 3명, 실종자 3명의 인명피해를 낸 냉동운반선 선장 65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해경은 사고 해역에서 실종된 연흥호 선원 3명에 대한 집중수색을 오는 20일까지 이어갈 계획입니다. 변화구를 때렸습니다. 좌중간으로 뻗어갑니다. 좌중간에 떨어집니다. 2루 주자 3루 맞고 홈으로 들어옵니다. 풀카운트 핀치 밀어냈습니다. 3루간 빠져나갑니다. 번화기가 스타트 빨랐습니다. 2루 맞고 3루까지 들어갑니다. 투투에서 밀어내렸습니다. 오른쪽에 안타입니다. 김주찬 이번 타석에서도 적시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시 동점, 스코어는 2대2. 중원 1루와 1루에서 풀카운트 피치 낮았습니다. 4루를 때렸습니다. 오른쪽 빠져나갑니다. 3루 주자 홈으로 2루 주자까지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김민식의 2타점 적시타. 기아 타이거즈가 4대2로 다시 앞서 나갑니다. 3구를 때렸습니다. 2루수 정면 한 번 놓쳤어요. 2루에서 볼 빠졌습니다. 2루에서 볼 빠집니다. 주자우 스윙. 자, 지금의 미스는 아주 크게 느껴지는데요. 잘 때렸어요. 센터 쪽 빠져나갔습니다. 2루 주자 3루 맞고 홈으로 들어옵니다. 강공으로 때렸습니다. 왼쪽으로 갑니다. 왼쪽 좌익수 키를 넘어서 펜스를 원바운드로 때렸습니다. 버나디나는 3루까지 들어갑니다. 기아 타이거즈 김주찬 끝내기 찬스. 원앤투입니다. 왼쪽 빠져나갑니다. 김주찬의 끝내기 안타. 기아 타이거즈 5대4 끝내기 승리를 거둡니다. 자, 오늘은 김주찬 선수가 시작도 김주찬 선수가 했고 경기의 마무리도 김주찬 선수가 해내네요. 예. 세월호 참사 주간에 세월호 유가족들이 갑자기 무기한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1기 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방해했던 황전원 위원이 2기 특조위에 또다시 포함되자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1기 세월호 특조위가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조사를 의결하자 당시 여당 추천 위원들은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의 7시간으로 명명되고 있는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하겠다는 그런 엉뚱한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원 사퇴 으름장을 놓은 지 며칠 만에 황 의원은 총선 예비 후보로 나섰다 낙마하자마자 특조위로 복귀했습니다. 특조위 활동을 왜곡한 이른바 청산백서를 대표 집필하기도 한 황 의원이 다시 2기 특조위원으로 돌아온 상황. 세월호 유가족들은 2기 특조위 사무실과 목포신항 세월호 선체 앞에서 잇따라 삭발로 항의하고 있습니다. 목포신항을 지켜온 유가족은 황 의원이 사퇴할 때까지 무기한 단식을 선언했습니다. 진짜 2기에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해야 되는데 그 같은 사람이 계속 들어와 있으면 제대로 되겠냐는 얘기죠. 2기 특조위는 오는 7월 본격적인 조사 활동을 앞두고 있지만 황 의원의 거취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당이 자기 몫의 위원을 추천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 추천한 정당의 판단 또는 위원 스스로의 판단 이외의 방법으로 물러나게 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또 4년 전 검찰이 발표한 침몰 원인에 반하는 항적 실험 결과를 은폐하고 이에 공모한 선체조사위원 4명도 보고서 작성해서 배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세월호 선체를 바로 세우는 직립 일정이 빨라질 전망입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애초 다음 달 30일로 예정된 직립 작업을 열흘 이상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오늘 최종 일정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 세월호 4주기를 맞아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외부 작업을 일시 중단했던 목포신항에서는 세월호 직립 공정이 재개돼 막바지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광주 지역 고려인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서 전력 기술 인력 양성에 나섭니다. 한국전력은 오는 7월부터 석 달 동안 전기공사협회 인력개발원에서 고려인 10명을 대상으로 배전 분야 전기공사 기능 자격 취득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전과 전기공사협회는 50%씩 부담의 매칭 펀드를 조성하고 마련된 기금으로 고려인 교육비 전액과 가족 생활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담양 대나무 축제가 다음 달 2일부터 7일까지 열립니다. 올해 축제에선 담양 방문의 해를 맞아서 대나무의 특별함을 재현한 대나무 역사문화 퍼레이드가 열리고 대나무 물총놀이와 대나무 뗏목 만들기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마련됩니다. 축제 기간 야간에는 관방재림에서 연극이나 뮤지컬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광주 문성고에 재학 중인 임진홍 선수가 세계 주니어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서 은메달을 땄습니다. 임진홍 선수는 최근 튀니지에서 열린 세계 주니어 태권도 선수권 대회 남자부 78kg에서 결승에 올랐지만 이란의 코스라비 선수의 14대 21로 져서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과학 문화 축제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한 달간 국립광주과학관에서 열립니다. 과학과 예술, 수학 등 크게 세 분야로 나뉘어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요. 드론 레이싱 체험, 인공지능과의 대결 등에도 참여할 수 있고요. 각종 과학 강연과 재능 기부 공연도 펼쳐집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 태어난 광주 전남 지역의 신생아들은 나만의 우표를 선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남지방우정청은 정보통신의 날을 맞아 22일에 태어난 아이들에게 나만의 우표를 선물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선물을 받고 싶은 신생아 가족은 아기 사진 파일과 신청서를 출산병원이나 가까운 우체국에 제출하면 됩니다. 5.18 기념행사위원회에서 기념행사 전야제에 참여할 시민들을 모집합니다. 전야제에서는 80년 5월 당시의 상황을 금남로에서 다시 재현할 예정인데요. 광주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요. 당일 간단한 식사와 기념품, 봉사 점수 등이 제공됩니다. 복과 행복을 주제로 하는 한지 조형 작품, 도자 공예 작품 전시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양림동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에서 열립니다. 천영록 작가는 한지 조형 작품을 통해 은은하고 편안한 행복감을 선사할 예정이고요.
이희정 작가는 복자 장식의 백자 작품을 통해 일상을 진솔하게 담아내고 싶은 마음을 전할 예정입니다. 일 년 중 가장 걷기 좋은 때가 요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맑고 따뜻하겠는데요. 하지만 아침에는 쌀쌀합니다. 산간을 중심으로는 서리까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침 기온 광주가 7도, 곡성 4도, 보성 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가량 낮게 출발했습니다. 한낮에는 광주가 22도, 곡성 23도 등 대부분 지역 20도 안팎을 보이겠는데요.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니까 옷차림 잘 하셔야겠습니다. 큰 일교차로 인해 출근길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낮에도 연무나 방무 형태로 남아있을 것으로 보여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 현재 광주의 미세먼지 농도가 100마이크로그램을 웃돌 정도로 높아져 있는데요. 오전에는 우리 지역 계속해서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유지하겠습니다. 오후가 되면서 점차 옅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광주가 7.1도, 영광과 장성 3.4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담양과 화순이 21도, 나주는 20도로 예상됩니다. 목포가 17도, 강진 19도, 장흥 20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가량 높은 낮 기온 예상되고요. 곡성의 낮 기온이 23도, 구례 22도, 순천도 22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밤부터 전 해상에 안개가 짙게 낄 것으로 보여서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토요일까지는 계속 기온이 오르면서 더욱 따뜻해지겠고요. 일요일과 월요일 우리 지역 비 소식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